안녕하세요, 주인공 여러분. 오늘 아침은 집 스튜디오에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여러 날 여행 후 돌아왔고, 밖에서 찍기도 했었죠. 꽤 피곤했어요.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아이가 이제 막 걷기 시작했거든요. 최근 치앙마이에 다녀왔는데, 비행기 지연으로 34시간 걸렸어요. 공항에 계속 있어야 했죠. 뭘 해야 할지 몰라 계속 걸어 다녔어요. 너무 걸어서 다리가 후들거렸고, 완전히 지쳐 집에 오자마자 뻗었어요. 이번엔 비트코인 얘기해 볼게요. 약 9만 1000달러 구간에서 아직도 저항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요 저항선은 약 9만에서 9만 5200달러 구간입니다. 구조적으로 보면 지금은 횡보장세가 이어질 것 같고 아래로 하락해 A파 완성 가능성도 여전히 있습니다. 트레이딩이 잘 되고 있냐 묻는다면 아웃코인과 STC 쪽에서 충분히 수익을 냈습니다. 저는 STC 쪽을 더 모아두었고 지금은 가격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TP에 거의 다 왔고 BEC 쪽도 다시 매수 단가 근처로 돌아왔습니다. 수익을 계속 유지하며 달러 다이버전스 나오는 지점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 타임 프레임 데이 기준으로 계속 친구들에게 업데이트 해드릴게요. 오늘 아침 시장 전체 뉴스 흐름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번 비트코인 반등이 진짜 상승세로 전환됐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만 아직도 하락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보고 있고 여전히 기존의 매매 전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 상황을 설명해 드릴 테니 시장 흐름을 생각해 보세요. 내용 들어가기 전에요. 좋아요, 공유,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팔로우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저희는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투자 및 트레이딩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트레이딩과 관련된 기술적 차트 분석도 함께 다룰 거예요. 저희 채널에서요. 만약 저희의 프라이빗 트레이딩 시그널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영상 설명란에 있는 디스코드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오늘 아침 시장 전체 상황을 살펴보면 비트코인이 9만 9만 1500선 아래로 떨어진 이후로 허브코인도 하락했습니다. 눈에 띄게 빨간색으로 하락한 코인들로는 펌프, IP 그리고 STX가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곧 자세히 살펴볼 예정이고 STX는 6% 하락했는데 이전에 급등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비트코인 대시도 오를 것 같았는데요. 이번에는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방금 아웃코인 전체 상황을 살펴봤으니 이번에는 패드 인덱스 쪽을 보겠습니다. 잘못 말했네요. 패드 인덱스는 며칠째 공포 구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좋은 신호이기도 합니다. 시장이 극단적인 공포 구간에서 벗어나 이제는 단순한 공포 구간, 즉 약간 완화된 상태로 올라왔습니다. 곧 중립 구간으로 돌아갈 기세인데요. 이 시점에서 반등이 나오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진짜로 상승 전환하는 경우와 단순히 조정 후 추가 하락을 위한 반등입니다. 제 개인적인 해석으로는 이번 반등이 9만 5200을 돌파하지 못한다면 추가 하락을 위한 조정 반등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반등이 나와도 공포 구간에서 다시 극단적 공포 구간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꽤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롱 포지션 숏 청산을 살펴보면 10만 명 넘게 청산됐고 총액은 2억에서 거의 3억에 달합니다. 이 수치는 L 뉴스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약 2억 넘는 금액이롱 포지션에서 청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초록색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데 그 당시 날짜를 다시 살펴보면 10월 10일은 정말 심각했어요. 그날 하루에만 약 19억이 청산됐습니다. 시장이 그날 정말 많은 돈을 빨아들였다고 할 수 있죠. 이제 히트맵 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안해요, 여러분. 이번에 치앙라이에 다녀왔는데 뭔가 좀 힘들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날씨가 변해서 그런 것 같아요. 햇볕은 뜨거운데 공기는 차갑고 그래서 몸이 좀 안 좋은 느낌이 들었어요. 이번에는 히트맵 쪽을 보면 지금 바텀 인터존이 9만에 있는데 이 구간이 뚫리면 다시 한번 숏 포지션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숏 쪽에 포지션이 꽤 많아서 9만 3 근처까지 반등할 기회도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만약 캔들이 이렇게 완전히 떨어지는 모양이라면 이런 형태로 다시 테스트하면서 내려간다면 반등이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아래쪽 구간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더 깊이 분석해 볼게요. 우선 다른 전체적인 그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쿼터별로는 대략 3% 정도 상승했고요. 3%좀 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12월은 오히려 3% 정도 하락했습니다. 지금은 다시 돌아온 상태인데 제너리 쪽이 회복한 만큼 디자이너 쪽이 하락해서 전체적으로는 횡보 구간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FOMC 미팅은 약 20일 정도 남았습니다.
지금은 금리를 동결하는 분위기이고 부패 이슈가 부각되면서 전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좋은 뉴스가 꽤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쪽에서는 비트코인이 다시 돌아올 것 같다는 전망이 있는데 이번 사이클에서 비트코인만이 아직 강하게 오르지 않은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는 금도 상승했었죠. 은도 올랐고 다우존스도 그렇고 거의 모든 자산이 다 올랐습니다. 이제 비트코인만 남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도 이제는 올라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약 9만 5, 9, 아니 9만 4, 9만 3에서 반등한 걸 보면 진짜로 오를 것 같다는 얘기도 있죠. 하지만 사실 저는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트레이딩에서는 저는 화학적 구조처럼 차트 구조를 보고 해석하려고 합니다. 제 관점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석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까 친구에게 말했던 것처럼 저도 계속해서 손실을 봤어요. 돈을 잃었다는 얘기죠. 이번에는 또 하나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UAE 쪽에서 AI 교육을 도입하기 시작했고 비트코인도 학생들의 수업에 포함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정말 좋은 부분이고 또 하나의 좋은 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비트코인이 9만 바트, 약 280만 바트 근처에서 떨어진 구간을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이전에 저항선이었던 그 구간이죠. 300만 아직 돌파하지 못했고 250만 근처의 지지선도 아직 뚫고 내려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계속 횡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횡보가 길어질수록 별로 좋지 않아요. 제 경험상 만약 빨리 상승 추세로 전환하려면 300만을 신속하게 돌파해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비트코인 쪽을 한번 볼게요. 처음에 가격이 위로 올라갔을 때 저는 대략이만 조금 넘는 레벨에서 숏을 잡았어요. 거의 레지스턴스 구간이었죠. 위쪽 존 대략 9,950일 근처였는데 제가 말한 건 만약에 그게 위로 돌파하면 저는 대략 23,000에서 계획을 세웠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더리움 쪽도 가격이 떨어지면서 숏 포지션이 꽤 잘 먹혔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진입가가 대략 5만 5,530 근처였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만약에 퍼센트로 따지면 우리는 대략 10% 정도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좀 잠기네요. 따뜻한 물 좀 마시겠습니다. 10%입니다. 가격 기준으로요. 이번에는 구조 쪽을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구조 말이죠. 그 그림을 먼저 보는 게 좋겠네요. 그 그림이 중앙 구간에 머물러 있는데 이 구간은 그다지 좋지 않은 구간입니다. 만약에 이 상태로 오래 머물다가 오늘처럼 마감하거나 혹은 마감 후에 빨간색으로 내려가면 더 안 좋습니다. 즉 연속된 빨간 캔들이 나오고 다시 올라가려고 해도 힘이 없어서 같은 구간에 머무르면 별로 좋지 않다는 거죠. 차트상으로는 앞으로 약 24일 정도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간 차트 쪽은 어떤지 한번 볼게요. 주간 차트에서 이 선에 닿자마자 바로 매도세가 쏟아졌습니다. 이전에는 이런 현상이 없었는데 이번에 하락한 이후로는 개인적으로 한 번 더 하락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사이드 사이트 지표에서도 아직 다이버전스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닿고 매도세가 강하게 나온 부분이 추가 하락에 꽤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주간 차트 기준으로요. 그리고 데일리 차트로 보면 현재 약 9만 5 부근의 저항선을 아직 돌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올라오긴 했지만 이 구간에 부딪히면서 완전히 눌려서 빅화이트라고 불리는 캔들, 작은 도지 캔들, 그리고 빅블랙이라고 불리는 캔들이 나왔습니다. 이건 기본적인 리버설 패턴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봤던 모습이죠. 만약 우리가 다시 한번 과거를 살펴보면 여러분이 보면 비슷한 패턴들이 있죠. 예를 들면은 이런 것들이요. 그렇죠? 빅블랙, 도지, 그리고 반전이 일어나면 점점 흔들림이 생기는데 실제로 반전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한번 차근차근 살펴봅시다. 위로 완전히 올라가는 캔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도지랑 비슷한 모양이 있고 빅블랙처럼 아래로 쭉 내려가는 캔들도 있죠. 보이시죠? 보세요. 빅바이크 도지, 빅블랙이 계속 하락하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서는 좀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만약 가격이 떨어져서 이 중간 박스 구간에서 움직인다면 추가 하락이 나올 수도 있고 유로 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 유로 구간은 우리가 예상했던 자리이기도 해요. 첫 번째 CEO 구간, 즉 ABCDE의 마무리 구간이죠. 이 구간은 우리가 큰 ABC 파동으로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큰 ABC 파동은 지그재그 형태입니다. ABC로 하락하는 지그재그 파동에는 5파동이 있는데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C파동 안에 있다는 뜻이죠. 옆으로 기어가거나 살짝 움직이는 걸 이렇게 부르는데 이런 움직임도 여전히 ABC 이 패턴 범위 안에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다시 아래로 내려가 마무리할 준비가 된 거죠. 여기서 마무리돼도 이 저점 근처에서 멈추는 거 아니야? 더 안 빠지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대략 77,000 근처에서 지지받고 다시 스윙하거나 옆으로 횡보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이미 이탈한 C-only 쪽을 볼게요. 이게 중요해지기 시작했냐고요? 저는 아마 C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옆으로 더 오래 기어갈수록 다시 C룬으로 반등할 가능성은 점점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 구간은 5 파동으로 보고 있죠. 1, 2, 3, 4, 5. 여기서 아직 이탈하지 않았어요. 이탈하면 바로 잘라내야 하고 이탈하지 않았다면 위로 올라갈 가능성도 없진 않지만 옆으로 더 오래 움직일수록 그 가능성은 사라지니 제외하면 됩니다. 세 번째 구간입니다. C-only에서 불리시 트렌드로 전환하거나 웨이브 3으로 간다면요. 이 구조에선 빨리 올라가야 돼요. 즉 초록색이 빨리 나타나 위로 올라가야 합니다. 계속 옆으로만 움직이면 안 되고 옆으로 더 오래 움직일수록 이 부분도 잘라내야 해요. 그러면 남아서 플레이할 케이스가 몇 개 안 남습니다. 이번엔 계속 보고 싶은 분들을 위해 셀 쪽, 즉 횡방향에 대해 이야기할게요. 횡방향 셀은 이미 하락하기 시작했고 친구들에게 말했던 리버설 캔들스틱도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선 비중을 40%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비중을 40%로 늘렸습니다. 이렇게 계속 비중을 조절하며 플레이 타이밍을 찾는 거죠. 이런 식으로 비중을 조정해 나가면 이길 확률이 점점 높아집니다. 계속 기회를 노리다 보면 때로는 완전히 이익을 챙길 수 있는 순간도 오죠. 예를 들어 비트코인이 한번 크게 하락하면 숏 포지션에서 완전히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숏을 따라가며 추가 숏 잡는 타이밍을 찾는 거죠. 지금 우리가 보는 수치는 2, 14, 14, 10입니다. 자, 계속 보고 싶은 분들을 위해 이번엔 저항선 역할을 하는 트렌드 라인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다시 올라와서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박스 끝이라고 부를게요. 제가 조금 올려놨는데 여기 보이시죠? 박스 끝 맞죠? 살짝만 건드려도 바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박스는 어느 정도 강력하다고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다시 트렌드를 세워보고 싶다면 이 부분을 반드시 브레이크 해야 합니다. 박스를 뚫고 올라가서 대략 16,000 근처까지 올라서야 합니다. 만약에 못 올라가면 이 근처에서 계속 머물다가 결국 더 내려갈 수 있습니다. 오래 머물수록 하락할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만약 우리가 과거를 되돌아보면 지금 상황이 예전에 하락장일 때와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볼 수가 없네요. 이건 해당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보여줘도 마찬가지입니다. 튀어오르다 떨어지고 뚫고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버틸 듯하다 미끄러져 내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사로 나누는 건 뭐냐면 일단 포로숍을 해두는 거예요. 만약 정말 예쁘게 브레이크아웃이 나오면 그때 가서 받아들이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우리 매매 테마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보면 NMC 파트에서도 NSL을 계속 봅니다. 950일에서 제가 설정해둔 건 만약 그게 안 되면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레트로파이트 런을 끝까지 가져가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아래 박스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래쪽은 이전에 지지선 역할을 했던 박스입니다. 그 박스에서 반등이 나왔었죠. 고점을 테스트하는 부분인데 만약 거기까지 내려간다면 큰 다이버전스가 생길 수도 있고 그 박스를 다시 테스트한 뒤에 또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7만 5까지 갈 수 있을까요? 이 지점이 우리가 숏을 잡아야 하는 포인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지점은 꼭 숏을 잡아야 해요. 왜냐하면 저항선에 너무 가까우니까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올라가겠지라고 생각하고 롱을 따라가요. 오늘도 94,000사 구간에서 롱을 따라가다가 물린 사람이 많았습니다. 이게 마치 쌀처럼 보이시죠? 이렇게 모아 올렸다가 롱을 따라가면 꼭대기에서 잡히는 거예요. 꼭대기에서 롱을 잡는 거죠. 많은 분들이 꼭대기에서 잡으려고 하니까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잘 분리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감정적인 부담도 꽤 줄일 수 있습니다. 저축용 포트와 트레이딩용 포트를 분리해서 운용하세요. 그런 식으로 나눠서 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이른바 백테스트라고 할 수 있는 테마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제가 백테스트를 해본 결과 아직도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박스권 안에 다시 들어와 있는 상태죠. 박스권에서 우리의 진입 지점은 대략 9만 근처였죠. 우리가 진입했던 그 지점 말이에요. 가격이
거의 최고점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박스권으로 돌아왔어요. 이번에는 박스권 끝까지 최대한 끌고 가보려고 합니다. 사실 박스권의 끝이 정확히 어디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지난번에는 7% 수익을 냈고 이번에는 다시 원금 근처 가격대로 돌아왔습니다. 하락을 한번 겪은 후에요. 그리고 네 번째 스톡에서는 약간 더 추가로 매수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시장 상황도 잠깐 살펴볼게요. 오늘 아침 금값은 약간 조정받았네요. 개인적으로는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금을 매수할 타이밍을 노려볼 생각입니다. 롱 포지션을 잡으면 내일 강하게 움직일 것 같아요. 롱을 잡고 횡보장이 오면 버텨야 할 수도 있습니다. 롱 포지션 들고 올라가는 걸 노려보세요. 다른 시장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금과 은을 살펴보면 은은 약 3에서 4%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실버는 변동성이 더 크기 때문에 실버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포지션 크기를 조금 더 신중하게 계산하셔야 합니다. 스윙 폭이 꽤 크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많이 사용하면 청산 위험이 높아집니다. 어제는 5%나 올랐다가 다시 약 4% 정도 하락했으니까요. 그래서 레버리지를 사용한다면 5배, 50배 레버리지면 바로 청산당할 수 있죠. 30배도 마찬가지로 위험합니다. 이 부분을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시장 상황도 살펴보면 다우존스와 달러는 어떨까요? 다우존스는 어젯밤에 조금 하락했고 약간 매도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물 시장 쪽은 아직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은 좀 눌렸네요. 오늘 아침에 태국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SET 시장에 대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도 지금은 조정 구간, 즉 컬렉션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여러분께 큰 그림을 잠깐 보여드리자면 저는 꽤 오랫동안 이렇게 예측해 왔습니다. SET의 상황은 12파동을 올리고 그 다음에 3파동을 올렸지만 위쪽에서 끝나지 않았죠. 이번에 12파동 안에 인사이드 5파동이 있는데 1, 2, 3은 이미 끝났고 지금은 A, B, C, D 2파동을 진행 중입니다. 여기서 2파가 조정 중인데 너무 깊게 조정하지는 않을 것 같고 이후에 5파동까지 올라가면 그때 상황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예전과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SET가 같은 구간에서 10년이나 머물렀다고 생각하시죠. 정말 10년이나 길게 이어졌으니까요. 구조상으로도 이 범위 안에 머물러 있었던 게 맞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된 사람들은 웨이브 3 구간에서 부자가 된 거죠. 맞죠? 이 4번 구간은 매집의 시기이지 매도하거나 던지는 시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파동이 끝나면 저희가 SET 시장 쪽도 계속 업데이트 해드릴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께요. 자, 이번에는 아웃코어 쪽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아웃코어는 어떤지 한번 봐야겠죠? 두 종목만 보면 될 것 같아요. IPO 기준으로요. 트럼프 그리고 IPO입니다. 오늘 제 목소리가 좀 자주 끊기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펌프는 그때 이미 신저가를 깨고 내려갔던 것 같아요. 구조가 무너졌고 이미 하락해서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굳이 보지 않을 거예요. 만약 본다면 IPO에서 추세를 따라갈 타이밍을 찾으려고 보는 거죠. IPO가 신저가를 찍었냐고요? 아직 신저가는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약간 흔들리긴 했지만 여기서 꼬리를 남긴 부분이 있어서 괜찮은 편입니다. 만약 이 구간에서 조정이 온다면 한 번쯤은 매매해볼 만하다고 생각해요. 매매한다면 이 저점과 신저가 구간에서 한 번에 들어가는 거죠. 이런 종목은 신저가 구조를 활용해 매매할 수 있고 리스크 방어에도 쓸 수 있습니다. 대시 차트도 볼까요? 대시가 어떤지 궁금하네요. 저는 이 코인을 아주 오래된 고대 코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정말 오래전부터 있었던 코인인데 예전에는 한 번 상승을 시도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다시 하락세로 접어들었습니다. 한번 펌핑이 있었으니 조심하시고 고점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가짜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머니는 어떤가요? 뉴로인가요? 웨이 거래소는 뉴로일까요? 더 멀리 있는 곳에서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뉴롤이네요. 그래서 이건 뉴로에서 떨어져서 다시 스프라이트가 올라온 거라 타이밍을 잘 잡아서 해야 해요. 그러니까 플레이할 때에 콘셉트를 잘 잡아야 해요. 만약 여기서 뚫리면 오늘의 컬렉션도 계속해서 셜로 EXK, follow IS를 따라가야 해요. 대시 쪽에서요. 다들 플레이 기준을 잘 찾아보려고 노력하세요. 그리고 뭐라고 해야 할까? 플레이 구역을 잘 나눠서 이 포트는 어떤 전략을 쓰는지, 이 포트는 어떤 연결이 있는지 파악해야 해요. 예를 들어 아까처럼 유로 구조가 보인다면요. 저는 롱 포지션 안 잡을 거예요. 오로지 숏 포지션만 노릴 타이밍을 찾을 거예요. 가격이 올라와 컬렉션 생기면 여기서 숏 포지션 따라 수익 노릴 거예요. 저항에 막히니까요. 숏 포지션 따라가 수익 챙길 생각을 하죠.
SDC처럼요. SDC는 뉴로 구조가 아니에요. 우리는 숏 포지션을 노리는 거죠. 가격이 조정되어 내려왔어요. ABC 파동이죠. B파가 내려오면서 큰 C파가 형성되는 거예요. 일단 얼마나 더 내려갈 수 있을지 지켜보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DP를 대략 434만 3,432 구간에 설정해 두었고 우선 TP를 걸어 두었습니다. 만약에 작은 조정이 오면 계속해서 숏 포지션을 따라가려고 해요. 타이밍을 보면서 계속 업데이트할 예정이니 디스코드에서 계속 지켜봐 주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목요일 기준으로 전체 시장 상황도 업데이트 해드릴게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아직 중요한 저항선인 약 9만 5천 달러를 돌파하지 못하고 중간 구간인 약 9만 달러 부근으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도 하단 박스권, 즉 그 구간에서 움직일 것 같아요. 9만 달러에서 8만 달러 구간에서 정리 타이밍을 찾습니다. 다이버전스 발생 시 대응합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의 좋아요, 공유,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크립토 커런시와 텐쇼 마켓 모두 관리됩니다. 오늘은 골프가 인사드립니다.